아니 띠발이네. 아 금투세요? 죽을게. 투자 안 해? 그럼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투자해서 돈을 벌면 정부가 그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당연하고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등 아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요, 이익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시키는 거죠. 크게 보면 이해하기는 어려운 세금이 아니지만 그 여파는 정말 대단합니다. 금투세 잘못 매겼다가 그 영향에 원투 쳐맞고 주식시장이 무너진 사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만이 금투세 도입했다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얼마나 박살났는지를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1980년대 대만, 당시의 대만 증시가 어떤 상태였냐? 아주 그냥 매일매일이 축제로 불타오르던 시기입니다. 대만을 대표하던 증시 지수는요, 과열을 넘어 거의 거품 그 자체였거든요. 대만 증시 1986년 초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때 대만 지수가 정확히 1000포인트를 기록할 때인데, 그리고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랠리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오를게. 그리고는 대만 지수 1989년까지 약 2년 8개월 만에 얼마나 떡상을 했냐? 무려 10배 이상 폭등하면서 1989년 6월 대만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이르릅니다. 대단해요. 이때 대만의 주식시장이 이렇게나 뜨거워진 이유는 또 뭐냐면요, 대만의 경제성장이 이때 미쳤었거든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서 당시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으로 취급받던 때가 1980년대의 대만이고요. 이 나라는 이때부터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꿀을 오지게 빨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아득한 숫자인 게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대만의 GDP 성장률 평균 8%를 넘었고요. 대만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을 때니 주식시장에 완전히 물이 제대로 들어왔죠. 게다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습니다. 대만 정부도 이를 부추겼던 게요, 정부는 주식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 자유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만 시장 좀 꿀인 것 같은데 주가지수 오르는 거 보소, 한탕 해먹자 라고 하면서 대거 유입이 됐죠. 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보답했고, 이런 정책들은 대만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만의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는데요, 대만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에 약 38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던 계엄령이 이때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국민들은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믿으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죠. 1985년까지만 해도 대만의 개인 투자자 불과 4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대만 인구가 당시 2천만 명이었으니까 40만 명이면 정말 소수죠. 하지만 1989년 말까지 이 2천만 명에 불과한 국가에서 활성화된 주식 계좌가 460만 개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대만 증시는 1986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포인트를 찍었지만요, 1987년도에는 4600포인트로 4배 이상, 1988년에는 8790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8배에서 9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바다 건너 일본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사가 2000개가 넘게 있었고, 뉴욕만 해도 2000개가 넘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었지만 대만은 신기하게도 상장사가 단 188개 정도에 불과했죠. 상장 회사가 별로 없는데 이 지수에 돈이 몰린다? 그럼 주가 수준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척도 퍼가 진짜 미쳐 날뛰었겠죠. 대부분의 종목에서 주가 수익 비율 퍼가 2자리를 넘어섰고요, 일부 주식에서는 3자리 수치까지 도달합니다. 당시 대만 전체 상장 주식의 평균 퍼는요 55.9로 도쿄 일본 거래소의 70.6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평균 퍼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이때 대한민국 평균 퍼가 14였던 걸 감안하면 대만 주식시장 확실히 거품이 맞았습니다. 마치 일본의 버블 경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듭니다. 주식 열풍은 가정주부, 가게주인, 노동자, 공무원, 교사, 농부, 사업가 등등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한테 퍼졌죠. 주가지수가 거의 2-3년 만에 10배씩 뛰어오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장이라도 침체가 올 거를 예상은 해서 단타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과열이 되어 있었냐면요, 당시 대만 뉴스에서는 전 국민이 단타꾼이라는 말이 돌았고요, 대만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라 함은 단 3시간 보유하는 겁니다 라는 인터뷰가 나올 정도였죠. 단타가 얼마나 심했으면 1989년에는 시장에 있는 전체 주식의 주인이 6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순환율이 미쳐 돌았어요.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단 10일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986년부터 89년까지 하루의 거래량도 거래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1986년 하루 주식 거래액이 1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이었지만 1989년 5월 거품이 가득 차고 있을 땐 일평균 거래액이 총 39억 달러로 39배나 늘었습니다. 이 조그만 대만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이 몰려든 거죠. 결론은 뭐다? 대만 주식시장이 진짜 우주 장대 양봉 파티에 샴페인을 제대로 터뜨리고 있었다.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할 거 없이 자산 가격이 너무나도 빨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만 정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대만 주식시장이 개같이 오르는 거 당연히 좋긴 하죠. 하지만 증시의 열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집중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1988년에 새로 임명된 대만의 재무장관 설리 쿠어입니다. 그리고는 쿠어 누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만 증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겠어요.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자본이득세, 지금 대한민국에선 금투세로 핫한 그 세금입니다. 대만에서 1988년 9월 달에 발표됐던 이 자본이득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9월 달에 발표됐지만 당장 3개월 뒤인 1989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아먹는 수익을 개인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이 양도 차익에 대해 최소 6%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누진 구간도 만들어서 양도소득세를 그냥 오지게 야무지게 뜯어먹겠다는 거였죠. 당시 셜리 쿠어 누나가 내세웠던 이 자본이득세에 대한 명분은 비교적 명확했거든요. 쿠어 장관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우리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도입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미 월급 받아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이거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은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니 자본이득세를 계속 추진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경제도 성장했고 주식시장도 그만큼 커져갔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불이 붙었거든요. 당시 대만에선 돈을 쓸어 담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자산을 갖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한 사람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화됐고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었죠. 셜리 쿠어의 누나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줄인다고 하면서 또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고 한 거죠. 설리 쿠어 누나는요, 우직하게 이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답했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는 쿠어 누나가 간과한 사실은요, 대만 주식시장은 거의 다 개인 투자자가 떠받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약 400만 명이 넘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양도소득세를 뜯는다? 투자자들 입장에선요, 아니 띠발이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비용이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단타가 반을 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단타꾼들한텐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철회하세요. 그렇기에 이 발표 한 번에 수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대만 주식시장에서 죄다 빤스런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서 대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자, 설리쿠어가 자본이득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게, 이 세제안 발표는 시행 3개월 전에 갑자기 기습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단타꾼들한테는 엄청난 악재죠. 발표 직후 대만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냐? 이게 핵심이죠. 대만 증시는 아주 그냥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진짜 노빠꾸로다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대만 증시 폭락하기 시작하죠. 시행한 것도 아니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부터 바로 떡락을 시작해서 자본이득세요? 죽을게. 투자 안 해. 발표일로부터 무려 19일 연속으로다가 대만 지수는 떡락하기 시작합니다. 쿠어 누나의 세제안 발표일 9월 24일의 주가 지수는 8,789포인트였지만 19일 내리 떨어져서
5,615포인트로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잘 나가던 증시에 찬물 오졌죠. 하락 비율이 약 36%에 달합니다.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19일 만에 시장의 3분의 1이 그냥 녹은 거죠.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에 패닉이 온다. 이런 주장은 여기 대만에서 나온 겁니다. 사례가 너무 확실하거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주식시장의 참여자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만 봐도요, 9월 24일 발표일 날까지만 해도 1일 거래 대금이 17억 5천만 달러를 찍었지만 한 달 새에 10월에는 3억 7천만 달러로 그대로 갖다 빼면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거의 70-80% 가까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도 같이 쪼그라들었겠죠. 정부의 새 제한 발표로 주식이 떨어진다? 내 주식 계좌가 녹아나고 있다? 이건 못 참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시위 때리고 다시 롤백하라고 막 철회하라고 푸시하겠죠. 대만 사람들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발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재무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시위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거리로 나와 재무부와 셜리 쿠어의 집까지 포위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선 1989년 1월 1일 그날이 진짜로 와버렸고요. 셜리 쿠어 누나가 발표했던 대로 이 자본이득세 실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아주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대만 정부 입장에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 바로 세금 회피 문제였습니다. 아니, 세금 매기는 거 그냥 계좌로 딱 수익 손실 계산 때려서 세금 매기면 되는데 뭔 세금 회피입니까? 그게 가능이나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매기려면, 세금 때리려면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죠. 안타깝게도 이 세금은 적용이 됐지만 당시 대규모 투자자들은요, 대리계좌,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이 자본이득세를 회피했습니다. 아, 자본이득세요? 그거 알바입니까? 차명계좌로 우회하면 그만이야. 정부 입장에선 겁나 욕먹어가면서 자본이득세 도입했더니 세금 회피로 막 제대로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아차 싶죠. 아니, 이발이네. 대만 정부는 부들부들 했겠지만 금융실명제가 아니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대만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하냐, 실효성도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니다. 1989년 1월에 도입됐던 이 자본이득세 1990년 1월 진짜로 폐지하죠. 딱 1년 시행해보고 문제 생겨가지고 뺀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득세를 추진했었던 셜리 쿠어 재무장관 당연히 책임지고 장관직에서 잘렸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자본이득세,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진짜 시장이 망하는 거냐? 딱히 또 그런 건 아닌 게요. 88년 9월 그 발표 직후부터 내리 하락하던 대만 증시는요, 곧장 다시 상승장을 밟기는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 8,000대에서 5,0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이 구간이 자본이득세 도입 이슈로 급락한 구간이지만 곧장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회복하고 1990년 대만 증시 역사상 최고점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땐 뭐 8,000포인트가 뭡니까? 최고점 12,500포인트까지 찍으면서 대만 증시의 버블을 불러왔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1990년에 사라졌던 이 자본이득세는요,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데 거의 20년이 지나 2012년에 다시 한번 자본이득세가 도입 한 해 만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새로이 자본이득세를 추진했던 사람이 류 이루라는 재정장관이었는데 이분도 여성분이에요. 신기하게도 류 이루 재정장관은요, 1988년 9월 처음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 장관 셜리 쿠어 장관의 딸입니다. 딸. 그니까 모녀가 둘 다 그냥 자본이득세에 목숨을 건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좌절했던 그 자본이득세 내 세대에서 잃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를 이은 모녀의 세금 도입 시도, 류 장관은요 분명 20년 전보다 자본이득세의 구간을 좀 더 느슨하게 잡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이득세 최대 구간이 50%였는데 이번에는 최대 20%로 대폭 낮춰서 진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2012년에도 본질은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저항 엄청나게 거셌고요. 이를 이겨낼 순 없었습니다. 2013년 대만은 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진짜로 통과는 됐었지만
엄청난 반발에 비난을 많이 받았고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6년, 2018년까지 그냥 질질 끌고 유예하고 간보다가 다시 철회하는 데 이르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류 이루 장관 당연히 요번에도 대만 정부에서 팽당하고 재무장관에서 사임당하고 맙니다. 엄마와 딸이 두 분 다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명이 같은 정책으로 둘 다 사임을 당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과 환경이 정말 비슷한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니까 1트도 아니고 2트까지 해봤는데 대만은 죄다 실패했죠.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찬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 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가 완벽하게 박살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김너굴 씨가 삼성전자를 한 주 사서 100%가 올랐다고 해볼게요. 수익률 100%죠. 근데 여기서 김너굴 씨는요, 삼전을 샀더니 100%나 수익? 이제 3.89 SK하이닉스로 갈아타볼까? 라고 해서 3.89 SK하이닉스로 갈아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웬걸 SK하이닉스도 주가가 50%나 올랐습니다. 김너굴 씨 입장에선 개꿀인데 정리해보자면 결국 김너굴 씨는 3전에서 100% 수익 받고 하이닉스에서도 50% 수익을 봤어요. 그럼 현재까지 김너굴 씨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수익률 200%가 나오죠. 여기다가 시드를 대입해볼까요? 김너굴 씨가 삼성전자를 처음에 5만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3전이 100% 올랐다고 했으니까 10만 전자가 됐을 거고 이를 다 팔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탔습니다. SK하이닉스에선 수익률 50%를 찍었다고 했으니까 최종 김너굴 씨의 시드는 15만원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수익률 200%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김너굴 씨한테 금투세를 적용시켜보면요, 22%씩 원천 징수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리 효과가 그냥 아작이 납니다. 보시죠. 매매를 할 때마다 22%씩 세금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수익률이 200%가 나오는 게 아니라 147.42%가 나옵니다. 분명히 100% 한 번, 50% 한 번 먹었는데 150%보다도 안 나오는 게 이 수익률이에요. 원천 징수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복리 효과가 그냥 아작이 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정말로 매매를 할 때마다, 그리고 매매를 하면 할수록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이익이 급감합니다. 제가 시행했던 단순 계산으로도 단 2번밖에 거래를 안 했는데 첫 번째 김너굴은 200% 수익, 두 번째 김너굴은 147%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시각은 정말 다양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금투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지금이니? 리비영이는 바보입니다, 바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